2024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우짜! 2024년 6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냅다 스페셜픽 도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The Essential 김현수입니다. 이 책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The Essential은 외국 작가 버전이 있고 한국 작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작가 버전은 지금까지 2권이 출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한강 작가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김현수 작가님이에요. The Essential에서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센세이션이라는 키워드 아래 독자들에게 강렬한 독서의 경험을 선물한 한국 문학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들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강과 김현수 두 분에게 참 잘 어울리는 수식어죠. 이 책에는 단편소설 4편, 장편소설 1, 그리고 시와 에세이가 각각 7편씩 실려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빽빽한 구성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소설들을 읽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이 굉장히 섬세하고 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건이나 플롯이 전면에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등장인물들의 행동으로 가만가만히 유출해나가는 맛이 있어요. 사실 이런 전개 방식이나 문체가 취향이 아닌 분들도 많고 저도 최근에 계속 좀 자극적이고 플롯이 강한 소설들만 읽어왔기 때문에 이 김현수 작가님 소설을 지금 읽으면 어떨까라고 조금 궁금했었는데 너무 잘 읽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오랜만에 깊은 독서의 시간을 보냈고요. 어떤 한 인물의 그런 마음을 오래오래 가늠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진한 소설을 쓰는 작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설이 요즘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 실린 작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는 제가 위쪽에 링크 따로 남겨둘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The Essential 김현수였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도 소설입니다. 제가 요즘 내내 소설에 빠져 있어서 이번 달에도 거의 대부분의 책이 소설이네요. 다음 책은 김건규 작가님의 책 코리아이입니다. SF 장편 소설이고요. 해피북스 투유라는 곳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제가 왜 예전에 습기라는 소설 너무너무 잘 읽었다고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소설이 장르문학 공모전 리노블 시즌 1에서 대상을 받은 책이었어요. 그걸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가 그때 당시 최우수상을 받았던 요 책도 함께 읽어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SF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책이고요. 마침 추천사도 그 퇴마록을 쓰신 이우혁 작가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더 좀 눈길이 갔죠.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신 중단, 낙태를 두고 국가의 여론이 아주 팽팽하게 갈라서요. 그 결과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낙태될 예정인 아이들을 인공자궁에서 배양해서 국가가 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코리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국가를 지탱하는 노동 계급으로 키워져요. 쉽게 말해서 힘들고 험한 일,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에 이 코리아이가 투입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 코리아이라는 친구들, 그냥 남다를 것 없는 인간인데도 태생부터 값싼 노동자로 키워졌기 때문에 인권이랄 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반면 코리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점점 더 노동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다수의 코리아이가 아주 값싼 가격에 이미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코리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엘리트 일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인물 그리고 지키려는 인물들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아이와 국가를 둘러싼 비밀들도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문체도 굉장히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읽으면서 조금 버거운가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소외된 존재, 이용당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이 소설의 좋은 점인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김건규 작가님의 코리아이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스페셜픽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오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고은규 작가님의 장편 소설 쓰는 여자 자키입니다. 교유서가에서 출간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요, 시작이 무척 재밌습니다. 3명의 여성 작가가 함께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요. 누구랄 거 없이 다 좀 일이 꼬이고 글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 퇴마사를 부릅니다. 이 퇴마사는 글쓰기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친다고 아주 입소문이 난 작가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퇴마사입니다. 자, 이 퇴마사가 작업실에 와요. 그래서 싹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있다. 이름이 자키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의 작가 중 하나인 주인공 은섬은 80여 년 전에 이 자키라는 인물이 남긴 일기장을 해석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 이자키라는 여성의 일기장은 아주 유명한 남성 문인의 작품과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요. 뭐 글씨도 빼뚤빼뚤하고 여성이 쓴 일기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없는 자료로 여겨져요. 그냥 뭐 같이 발견됐으니까 남성 문인의 어떤 삶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 이자키라는 여성과 그 남성 문인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되면서 소설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은섬이라는 여성 작가가 주인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자키와 그의 어머니 김중숙입니다. 과거에 책을 읽고 글을 썼던 두 여성의 삶을 파헤치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 자체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저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고요. 뭔가 이 겹겹의 굴레 속에서 읽고 쓰는 여자들의 연대감, 상황 같은 것이 너무 절절하게 또 다 왔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은규 작가님의 쓰는 여자 자키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짜라란! 홍학의 자리이고요. 정혜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놀라운 반전소설이다 하면서 정말 많이 입소문을 탄 책이고 저한테도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아주 뒤늦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자,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한 남자가 호수에 시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 누구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조금 구린 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랑 원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가 유기하고 있는 시체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과 교제했던 학생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남자 교사가 학교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미리 예정된 약속도 없이 학교에 숨어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진하게 교실에서 밀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밀회를 마치고 이 남자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학생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막막한 거죠. 영문도 모르고 지금 학생은 죽어있지. 자기는 그 학생이랑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지. 뭐 사체를 검안하거나 정액검사 같은 걸 하면 자신의 온갖 죄가 밝혀지게 생긴 거죠. 게다가 살인 누명 쓰기도 딱 좋고. 이게 두려우니까 남자는 결국 시체를 호수에 유기하게 된 거죠. 자, 이 학생을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교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체를 호수에 유기했는지 이와 둘러싼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면서 이 소설은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데요. 소문대로 굉장히 재밌었고 엔딩에도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좀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데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다. 범죄를 밝혀가는 과정 중에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읽는 동안 독자를 확 사로잡는 소설임에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2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김혜진 작가님의 불과 나의 자서전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24번째 소설로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은 부동산의 빈부격차와 지역 갈등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오래된 달동네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남일동인데요. 이 동네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는 동네예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이 남일동에 사는 친구를 두고 남일동 토박이라는 뜻의 남토라고 놀리거나
아니라 남일동에 사는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이라고 놀리기도 해요. 이 남일동이라는 동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두고 아주 말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지리멸렬해서 남일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이고요. 자, 주인공의 가족 역시 이 남일동에서 살았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남일동의 일부가 근처의 부촌으로 행정 편입이 돼요. 주인공의 가족은 난데없이 이사를 가지 않고도 남일동을 벗어나게 된 거죠. 이후 주인공의 부모님은 남일동에 살았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던 중 주인공은 남일동에 이사온 한 모녀를 알게 됩니다. 주혜라는 이름의 이 인물은요, 낙후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남일동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면서 가로등도 들여오고 마을버스도 들여오고 도서관도 만들어달라고 막 요청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을 가꾸려고 노력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주혜의 숨겨진 과거와 욕망이 밝혀지면서 소설은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돼요. 그 동네의 땅값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이와 관련된 정서들이 세대를 이어서 대물림되기도 하고요. 부촌과 재개발된 지역은 그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혐오합니다. 반면 빈촌과 구도시는 그 울타리 안을 뼛속 깊이 갈망하게 되죠. 이 소설은 그렇게 반복 재생산되는 분할의 정서, 혐오의 정서를 아주 깊게 파헤칩니다. 그 메커니즘이 인물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날카롭게 드러나거든요. 소설이 짚어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어두운 구석을 정말 잘 짚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타고난 글솜씨로 풀어낸 김혜진 작가에게 또 감탄을 하게 된 소설이기도 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진 작가님의 불과 나의 자서전을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으로 꼽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입속 지느러미입니다. 올해 5월에 출간됐어요. 제가 그간 조예은 작가님 소설 워낙 재미있게 읽어서 이 소설도 거의 출간하자마자 읽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표지와 내용까지 굉장히 축축하고 비릿하고 또 잔인한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소설의 시작부터 내용이 좀 기이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입관할 때 삼촌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이 시체가 너무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진짜 새하얀 갈비뼈와 두개골, 치아 몇 개, 이런 뼈들만 그냥 앙상하게 표본처럼 놓여 있습니다. 살이며 장기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뼈의 일부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은요, 평소에 왕래가 거의 없던 삼촌이 조카인 자신에게 청계천에 있는 수족관을 유산으로 증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속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조카인 주인공이 이 수족관에 남긴 삼촌의 물건을 직접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가족들은 이 수족관을 그럼 빨리 정리해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주인공은 삼촌의 짐을 정리하려고 수족관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축축하고 비릿한 공간에서 주인공은 삼촌이 키우던 온갖 기이한 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요상한 생물들 사이에서 하이라이트는 인어. 삼촌은 수족관에 인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피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어에게 단숨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요. 요게 인어가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 책 무척 그로테스크합니다. 잔인한 묘사들도 좀 있고요. 묘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서늘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책에도 언급이 되지만 마치 그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볼 때처럼 축축하고 기묘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소설 조예은 작가님의 입속 지느러미였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 책 딱 한 권만 비소설이네요. 마지막 책 이재진 작가님의 마라닉 페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책이죠. 제가 지난 6월에 뚝섬에서 열린 국민 행복 마라톤이라는 데 참여하고 왔거든요. 저는 5km만 겨우 뛰었으니까 마라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우르르 뛰는 그 대회를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들고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하고 이 작가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마라닉 TV를 종종 봤었거든요. 이 책은 빨리 달리기
달리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록을 내고 뭐 이런 달리기보다는 천천히 피크닉 하듯이 달리면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달리기에 대한 책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달리는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달리기 스킬이나 물리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자기계발서처럼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접적인 달리기 팁을 얻고 싶거나 기술에 대한 글을 읽고 싶다면 다른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달리기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뿌듯함, 애정을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 이 책 여백이 조금 많습니다. 자간도 무척 넓은 편이고요. 책의 페이지 수나 크기를 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실어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만큼 초보 러너인 저에게 이 러너분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이겠죠. 달리기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독자인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재진 작가님의 마라닉 페이스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제가 2024년 6월에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몰린 많은 인파를 보면서 책 읽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동료애 같은 걸 느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책을 읽어주시길,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또 작은 재미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공복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